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요보한다.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것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상자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한다.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파악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합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하죠. 항상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물품 사용 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고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합니다. 우리 기록의 목적이 뭐였죠?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준다 그랬어요. 요양보호사가 책임감이 높아진다고 했죠? 내가 만약에 그만두고 다른 요양보호사가 왔을 때 이 대상자가 그것에 맞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식사 준비와 영양 관리, 식사 관련된 특이사항을 항상 기록한다. 점심 2분의 1공기, 식사를 안 하심, 또는 2공기 이상 과식하심 이런 것들을 특이사항을 좀 적어야 된다 이거예요. 필요한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여 구매 목록을 만든다. 그냥 마트 가서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요 정도만 사야겠다. 야채, 과일, 두부 이렇게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해서 구매 목록을 만듭니다. 이거 대상자 집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 이제 마트 가실 때요. 배고플 때 가면 또 막 다 사고 싶잖아요. 미리 구매 목록을 만들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식재료를 준비하고 또 음식을 조리하는 데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양배추는 어떻게 해요? 삶죠? 센 불로 익힌 다음에 약불로 줄여서 쪄주래요. 과일은요?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먹게 한다. 멸치와 표고버섯 어디다 써요? 국물 내는 데 쓰잖아요. 국물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맞는 지문들입니다. 연화 능력이 저하됐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요 기도도 되게 작아져요. 기관지도 작아져요. 그래서 뭔가 삼킬 때마다 뭔가 힘들잖아요. 연화 능력, 삼키는 게 곤란하다고 한다면 삼키기 쉽게 해야겠죠? 어떻게 해요? 조금 해야 잘 넘어갈 거 아니에요. 재료를 푹 끓이거나 다져주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줍니다. 조리 방법,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식초 생각만 해도 입에서 침 나오죠? 입맛 돋궈주죠?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다. 소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발사믹 소스로 샐러드를 먹던지 치킨을 먹더라도 머스타드 소스, 핫소스 이런 거 무쳐 먹잖아요. 식욕이 돋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다. 이거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식초나 소스로 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이거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채소는 살짝 데쳐서 볶으면 기름도 적게 들고 색깔도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데친다는 게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 뺀다는 얘기입니다. 데친다는 게 물에 데친다. 노인의 영양관리 시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보리밥 몸에 좋죠? 칼로리도 흰밥보다 낮아요. 그쵸? 검정콩, 미역, 섬유질이 다 많죠. 단백질도 들어있고 좋다는 거. 식사 계획의 원칙. 대장암은요. 섬유질을 잘 안 먹어서 걸립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이것을 자녀식이 저자녀식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식이는요. 뭔가 자녀된 식이다. 섬유질이 남는 거, 섬유질이 있는 것을 자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녀식이를 먹어서 대장암이 걸렸기 때문에 자녀식이를 먹으라 이 얘기예요. 대장암은 뭐를 먹으라고요? 자녀식이를 먹으래요. 대장암 세 글자죠? 자녀식이 네 글자예요. 대장암은 뭐를 먹어라? 네 글자를 먹는다. 자녀식이를 먹는 거예요. 자녀식이 어떤 거예요? 통곡물, 생야채, 생과일 이렇게 섬유질이 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녀식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곡류 하루에 몇 번 먹죠? 밥 3번 먹으면은 3번 먹는 거예요. 근데 밥 2번에 빵 1번 먹었어. 그래도 3번이죠? 다 탄수화물이니까 밥 2번 먹고 비빔국수 먹었어. 탄수화물 3번 먹는 거죠? 탄수화물은요? 하루에 2번, 3번, 4번 정도 먹으래요. 2에서 4회 섭취해라. 3번 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2끼 먹는 사람은 2번 먹고 3끼 먹는 사람은 3번 먹는 거예요.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하루에 몇 번 먹으라? 매 끼마다 먹으래요. 하루에 3번, 4번은 먹으래요. 하루 종일 먹으래요. 그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왜? 우리 근육이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근육의 양과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니까 수술하고 회복기 환자들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됩니다. 고단백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장어 같은 거. 채소류 몇 끼마다 먹으래요. 몇 끼 중에서도 2가지 이상 먹으래요. 야채를 제일 많이 먹으라는 얘기죠. 탄수화물 3끼, 채소는 끼마다 2개 이상. 6번 아닙니까? 그쵸? 단백질도 몇 끼마다 먹으래요. 과일은 하루에 1번만 먹어라. 유제품도 1컵만 먹어라 이거예요. 유제품, 불가리수, 우유 이런 거요. 철분제는 뭐랑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 비타민 C, 철즘 들어라이 C, 오렌지 주스랑 먹어야 되고요. 칼슘제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칼슘제도 비타민 D랑 같이 먹으래요. 당뇨병 중요하죠? 당뇨병 대상자 너무 많습니다. 잘 먹어서 생기는 부자병이에요. 다음 다식 다갈다뇨.
계속 뭐를 음료수를 먹게 되고요. 다식 많이 먹습니다. 다갈 계속 목이 마르고요. 다뇨 소변을 많이 봐요. 많이 먹으니까 많이 싸는 거예요. 당뇨병은 가장 중요한 거 발톱을 일자로 잘라라. 발 관리에 주의해라. 왜? 상처가 나면 회복이 지연돼요. 혈액이 약간 끈적끈적하거든요. 당뇨 또 중요한 거 밥 먹고 언제 운동해라?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운동해라 입니다. 이때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당뇨는요. 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뭐 흰쌀밥, 빵 이런 것보다는 서서히 올라가는 음식이 좋습니다. 이것을 복합 당질이라고 해요. 당뇨 환자 저혈당도 무섭죠? 저혈당 쇼크 오면은 더 무섭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단 거 입에 먹여야 돼요. 당을 확 올릴 수 있는 거, 사탕, 뭐 과일 주스, 설탕, 꿀, 우유 이런 것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요. 외출 시에 꼭 가방 안에 그 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고혈압, 국가고시에 정말 많이 나오고요. 주변에 고혈압 환자 뭐 2명 중에 1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남녀노소 고혈압은 정말 많아요. 140에 90 정도의 혈압이면 고혈압입니다. 한 번 쟀을 때 고혈압이다 이게 아니고요. 병원에 갔어요. 한 번 쟀는데 이렇게 높아요. 그럼 선생님이 뭐 좀 이따도 재보고 좀 이따도 재보고 또는 그 다음 날도 재고 며칠을 쟀는데도 계속 140, 90 요 언저리면은요. 고혈압 약 먹어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먹기 시작하면은 죽는 날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살 좀 빼봐라. 소금기를 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염 저지방식을 먹으라고 해요. 살을 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살찐 사람 혈압이 정말 높아요. 뒷머리가 뻐근하고 아프다 혈압이 높아서일 수 있다는 거죠. 고혈압에서 국가고시 맨날 나오는 거 혈압이 조절되어도 약은 계속 먹어라입니다. 마음대로 용량을 본인이 증감하거나 중단하면 안 돼요. 혈압이 떨어졌어 이런 경우는 병원을 가봐야 돼요. 그러면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오늘 좀 짭짤한 음식 좀 드세요. 육개장 이런 거요 이런단 말이죠. 약은 줄이란 말을 안 합니다. 갑자기 뭐 본인이 의사인 양 고혈압약 며칠 안 먹잖아요. 뇌출혈 오거나 뇌경색 오시는 분 많이 봤어요. 증상이 없어도 약을 복용한다. 혈압약은 본인이 그것을 스탑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국가고시에서 그래서 맨날 나옵니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고 최신 약을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혈압이 옛날에 초창기 너무 높아서 혈압약을 뭐 400ml를 먹었다고 합시다. 최근에 혈압 조절이 됐어요. 200ml로 바꿨어요. 근데 옛날 약 먹겠다고 계속 400ml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압 뚝뚝 떨어지겠죠? 최근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혈압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먹는다. 이게 중요하고요. 저염 저지방식을 먹어라. 스트레스 좀 완화시켜라 이거예요. 소금 먹는 걸 좀 자제해야 돼요. 찌개, 젓갈류 정말 소금 많잖아요. 그쵸? 현미밥, 잡곡밥, 두부, 야채, 달걀찜 이런 거 좋다는 거죠. 막 튀긴 거보다는 찜이 아무래도 저지방이잖아요. 그쵸? 저염식품을 먹어라. 카레가루를 입혀서 구운 삼치를 먹어라.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다. 칼륨이 뭐야? 예를 들어서 시금치에 칼륨이 있습니다. 뭐 찐고구마, 바나나, 우유에 칼륨이 들어있어요. 칼륨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염분을 빼주기 때문에 칼륨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륨이 많은 찐고구마가 혈압을 낮추기에 좋다. 씹기장애가 있어, 삼킴장애가 있어. 어떻게? 밥을 물에 말아 먹거나 국에 말아 먹지 않는다. 과일류는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삼키기가 어려우면은요, 뭐 이렇게 다지거나 갈아 먹는 게 답입니다. 유제품은 떠먹는 게 낫다. 마시면 오히려 더 힘들대요. 식사 후 30분 정도는 앉아 있는다. 이게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도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되거든요.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한 번에 과도하게 하는 건 다 좋지 않은 거죠. 변비 대상자는요, 통곡류, 생과일, 생야채 이렇게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라. 이게 뭐라고요? 잔여시기가 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충분한 물을 먹으면 변비가 예방되죠. 특히나 어떤 대상자 변비가 있다? 마약성 진통제 먹은 경우에는 변비가 많이 생깁니다. 마약성 진통제 왜 먹어요? 무릎 수술했어, 허리 수술했어 하면은요, 이 통증을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마약성 진통제 먹습니다. 골다공증 대상자 칼슘을 충분히 섭취한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등 먹습니다.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것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상자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한다.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파악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합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하죠. 항상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물품 사용 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고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합니다. 우리 기록의 목적이 뭐였죠?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준다 그랬어요. 요양보호사가 책임감이 높아진다고 했죠? 내가 만약에 그만두고 다른 요양보호사가 왔을 때 이 대상자가 그것에 맞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식사 준비와 영양 관리, 식사 관련된 특이사항을 항상 기록한다. 뭐 점심 2분의 1공기, 식사를 안 하심, 뭐 또는 2공기 이상 과식하심 이런 것들을 특이사항을 좀 적어야 된다 이거예요. 필요한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여 구매 목록을 만든다. 그냥 마트 가서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요 정도만 사야겠다. 뭐 야채, 과일, 뭐 두부 이렇게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해서 구매 목록을 만듭니다. 이거 대상자 집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 이제 마트 가실 때요. 배고플 때 가면 또 막 다 사고 싶잖아요. 미리 구매 목록을 만들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식재료를 준비하고 또 음식을 조리하는 데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양배추는 어떻게 해요? 삶죠? 센 불로 익힌 다음에 약불로 줄여서 쪄주래요. 과일은요?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먹게 한다. 멸치와 표고버섯 어디다 써요? 국물 내는 데 쓰잖아요. 국물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맞는 지문들입니다. 연하 능력이 저하됐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요. 기도도 되게 작아져요. 기관지도 작아져요. 그래서 뭔가 삼킬 때마다 뭔가 힘들잖아요. 연하 능력, 삼키는 게 곤란하다고 한다면 삼키기 쉽게 해야겠죠? 어떻게 해요? 조금 해야 잘 넘어갈 거 아니에요. 재료를 푹 끓이거나 다져주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줍니다. 조리 방법.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식초 생각만 해도 입에서 침 나오죠? 입맛 돋궈주죠?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다. 소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발사믹 소스로 샐러드를 먹던지 치킨을 먹더라도 뭐 머스타드 소스, 핫소스 이런 거 무쳐 먹잖아요. 식욕이 돋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다. 이거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식초나 소스로 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이거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채소는 살짝 데쳐서 볶으면 기름도 적게 들고 색깔도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데친다는 게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 뺀다는 얘기입니다. 데친다는 게 물에 데친다. 노인의 영양관리 시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보리밥 몸에 좋죠? 칼로리도 흰밥보다 낮아요. 그쵸? 검정콩, 미역, 섬유질이 다 많죠. 단백질도 들어있고 좋다는 거. 식사 계획의 원칙. 대장암은요. 섬유질을 잘 안 먹어서 걸립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이것을 자녀식이 저자녀식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식이는요. 뭔가 자녀된 식이다. 섬유질이 남는 거, 섬유질이 있는 것을 자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녀식이를 먹어서 대장암이 걸렸기 때문에 자녀식이를 먹으라 이 얘기예요. 대장암은 뭐를 먹으라고요? 자녀식이를 먹으래요. 대장암 세 글자죠? 자녀식이 네 글자예요. 대장암은 뭐를 먹어라? 네 글자를 먹는다. 자녀식이를 먹는 거예요. 자녀식이 어떤 거예요? 통곡물, 생야채, 생과일 이렇게 섬유질이 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녀식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곡류 하루에 몇 번 먹죠? 밥 3번 먹으면은 3번 먹는 거예요. 근데 밥 2번에 빵 1번 먹었어. 그래도 3번이죠? 다 탄수화물이니까 밥 2번 먹고 비빔국수 먹었어. 탄수화물 3번 먹는 거죠? 탄수화물은요. 하루에 2번, 3번, 4번 정도 먹으래요. 2에서 4회 섭취해라. 3번 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2끼 먹는 사람은 2번 먹고 3끼 먹는 사람은 3번 먹는 거예요.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하루에 몇 번 먹으라? 매 끼마다 먹으래요. 하루에 3번, 4번은 먹으래요. 하루 종일 먹으래요. 그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왜? 우리 근육이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근육의 양과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니까 수술하고 회복기 환자들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됩니다. 고단백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뭐 장어 같은 거. 채소류 몇 끼마다 먹으래요. 몇 끼 중에서도 2가지 이상 먹으래요. 야채를 제일 많이 먹으라는 얘기죠. 탄수화물 3끼, 채소는 끼마다 2개 이상. 6번 아닙니까? 그쵸? 단백질도 몇 끼마다 먹으래요. 과일은 하루에 1번만 먹어라. 유제품도 1컵만 먹어라 이거예요. 뭐 유제품, 불가리수, 우유 이런 거요. 철분제는 뭐랑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 비타민 C, 철즘 드러라이C, 오렌지 주스랑 먹어야 되고요. 칼슘제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칼슘제도 비타민 D랑 같이 먹으래요. 당뇨병 중요하죠? 당뇨병 대상자 너무 많습니다. 잘 먹어서 생기는 부자병이에요. 다음 다식 다갈 다뇨. 계속 음료수를 먹게 되고요. 다식 많이 먹습니다. 다갈 계속 목이 마르고요. 다뇨, 소변을 많이 봐요. 많이 먹으니까 많이 싸는 거예요. 당뇨병은 가장 중요한 거, 발톱을 일자로 잘라라. 발 관리에 주의해라. 왜? 상처가 나면 회복이 지연돼요. 혈액이 약간 끈적끈적 하거든요. 당뇨 또 중요한 거, 밥 먹고 언제 운동해라?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운동해라 입니다. 이때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당뇨는요, 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뭐 흰쌀밥, 빵 이런 것보다는 서서히 올라가는 음식이 좋습니다. 이것을 복합 당질이라고 해요. 당뇨 환자 저혈당도 무섭죠? 저혈당 쇼크 오면은 더 무섭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단 거 입에 먹여야 돼요. 당을 확 올릴 수 있는 거, 사탕, 뭐 과일 주스, 설탕, 꿀, 우유 이런 것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요, 외출 시에 꼭 가방 안에 그 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고혈압, 국가고시에 정말 많이 나오고요. 주변에 고혈압 환자 2명 중에 1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남녀노소 고혈압은 정말 많아요. 140에 90 정도의 혈압이면 고혈압입니다. 한 번 쟀을 때 고혈압이다 이게 아니고요. 병원에 갔어요. 한 번 쟀는데 이렇게 높아요. 그럼 선생님이 좀 이따도 재보고 좀 이따도 재보고 또는 그 다음날도 재고 며칠을 쟀는데도 계속 140, 90 요 언저리면은요. 고혈압 약 먹어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먹기 시작하면은 죽는 날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살 좀 빼봐라. 소금기를 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염 저지방식이를 먹으라고 해요. 살을 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살찐 사람 혈압이 정말 높아요. 뒷머리가 뻐근하고 아프다 혈압이 높아서일 수 있다는 거죠. 고혈압에서 국가고시 맨날 나오는 거 혈압이 조절되어도 약은 계속 먹어라입니다. 마음대로 용량을 본인이 증감하거나 중단하면 안 돼요. 혈압이 떨어졌어 이런 경우는 병원을 가봐야 돼요. 그러면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오늘 좀 짭짤한 음식 좀 드세요. 육개장 이런 거요. 이런단 말이죠. 약은 줄이란 말을 안 합니다. 갑자기 뭐 본인이 의사인 양 고혈압약 며칠 안 먹잖아요. 뇌출혈 오거나 뇌경색 오시는 분 많이 봤어요. 증상이 없어도 약을 복용한다. 혈압약은 본인이 그것을 스탑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국가고시에서 그래서 맨날 나옵니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고 최신 약을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혈압이 옛날에 초창기 너무 높아서 혈압약을 뭐 400ml를 먹었다고 합시다. 최근에 혈압 조절이 됐어요. 200ml로 바꿨어요. 근데 옛날 약 먹겠다고 계속 400ml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압 뚝뚝 떨어지겠죠? 최근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혈압 혈압이 조절돼도 계속 먹는다. 이게 중요하고요. 저염 저지방 시기를 먹어라. 스트레스 좀 완화시켜라 이거예요. 소금 먹는 걸 좀 자제해야 돼요. 찌개, 젓갈류 정말 소금 많잖아요. 그쵸? 현미밥, 잡곡밥, 두부, 야채, 달걀찜 이런 거 좋다는 거죠. 막 튀긴 거보다는 찜이 아무래도 저지방이잖아요. 그쵸? 저염식품을 먹어라. 카레가루를 입혀서 구운 삼치를 먹어라.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다. 칼륨이 뭐야? 예를 들어서 시금치에 칼륨이 있습니다. 뭐 찐고구마, 바나나, 우유에 칼륨이 들어있어요. 칼륨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염분을 빼주기 때문에 칼륨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륨이 많은 찐고구마가 혈압을 낮추기에 좋다. 씹기장애가 있어, 삼킴장애가 있어. 어떻게? 밥을 물에 말아 먹거나 국에 말아 먹지 않는다. 관류는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삼키기가 어려우면은요, 뭐 이렇게 다지거나 갈아 먹는 게 답입니다. 유제품은 떠 먹는 게 낫다. 마시면 오히려 더 힘들대요. 식사 후 30분 정도는 앉아 있는다. 이게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도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되거든요.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한 번에 과도하게 하는 건 다 좋지 않은 거죠. 변비 대상자는요, 통곡류, 생과일, 생야채 이렇게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라. 이게 뭐라고요? 잔여시기가 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충분한 물을 먹으면 변비가 예방되죠. 특히나 어떤 대상자 변비가 있다? 마약성 진통제 먹은 경우에는 변비가 많이 생깁니다. 마약성 진통제 왜 먹어요? 무릎 수술했어, 허리 수술했어 하면은요, 이 통증을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마약성 진통제 먹습니다. 골다공증 대상자 칼슘을 충분히 섭취한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등 먹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요보한다.